저는 지금 충청북도 음성의 성주사지에 와 있습니다. 이 성주사지를 오는 길이 만만치가 않네요.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그 고개가 숭주고개인데요. 숭주고개가 비포장 도로이고 상당히 가파릅니다. 승용차로는 불가하고 집차가 돼야만 넘을 수 있는 고개입니다. 바로 저쪽이 바로 숭주고개인데요. 저도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아주 어렵게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도 움푹 패인 비포장 도로가 아주 좁고 그래서 이 사찰터까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쨌든 오래전부터 한번 이곳에 와보려고 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바로 이 능선상 아래쪽이 지금 성주사지인데요. 작은 민가도 있고 최근까지도 사람이 살았던 걸로 보이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전거를 비롯해서 일상에 쓰였던 여러 도구들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그 골짜기 사이로 넓게 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이 성주사지로 보입니다. 이곳에 건물지, 법당이나 또는 요사체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성주사지를 전방으로 보고 방향을 잡는다면 바로 서편 능선상에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부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지 이 왼쪽 편으로 형성된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능선이 상당히 가파르긴 하지만 최근에 포크레인이 왔다 간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올라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와 같이 조선 후기 부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일대는 상당히 깊은 골짜기라서 한국전쟁 6.25 때도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부도 능선상에 이와 같이 앞뒤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능선의 끝 지점입니다. 성주사지 뒤편으로 형성된 저 산에서 흘러내린 능선의 끝 지점에 이와 같이 부도를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도의 건립 장소이죠. 이 부도는 최근까지는 붕괴되고 일부 부재들이 아래쪽에 떨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와 같이 원래 모습대로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도를 보존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노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화재 돌봄 사업, 복권 기금 추진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안내판도 걸고 있고요. 또 복원 사업도 진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앞쪽에 있는 부도는 석종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독특하네요. 이게 원래부터 한 짝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원래부터 한 짝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종 상부에 독특한 보주 형태를 별석으로 치석을 해서 올렸네요. 하부에는 사각형 연화 대석을 마련했는데 고려 말 이후에 조선시대 때 많이 보이는 그런 대석형인데요. 일반적인 기법과는 좀 다른 그런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각형 대석이면 윗부분에 사각형 받침을 가지고 있는 또는 사각 형태의 부재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원형이 올라갔네요. 윗부분에도 사각 형태의 부재를 올릴 수 있는 궤임이 한 단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걸로 봐서는 원래는 사각형 부재가 올라가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석종이 올라가 있는데 후대에 변형이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상륜보다 아주 독특하죠. 일반적으로 석종 상부에 이런 형태의 보주를 올리진 않는데 아주 재미난 그런 부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명문이 남아있지 않아서 주인공은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에 이 성주사에 머물렀던 스님의 사리탑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독특한 형태의 부도가 남아있는데요. 조선 후기에 와서 탑신부를 사각형이나 육각형이나 팔각형 또는 원형
다양한 평면을 활용해서 만드는데요.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부도의 양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팔각 원당형 또는 팔각당형, 그 다음에 원구형, 석종형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저는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부도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조선 후기의 부도는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도, 승탑의 핵심 부분이 탑신부인데, 그 탑신부의 조형 기법이나 양식으로 봐서는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부도 같은 경우는 탑신을 사각 석주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각 석주형 양식 이렇게 저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 부도에 대한 통시대적인 관점에서 부도의 조형 기법과 양식을 분류한 그런 논문이 없는데, 그 논문을 제가 지금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다양한 부도의 양식과 조형 기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승탑은 부도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걸 금방 알 수 있는데요. 하부에 이와 같이 연화대석을 마련을 했습니다. 연화문의 표현 기법이 방금 전에 본 석종의 하부에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하네요. 제 판단에는 원래는 이 사각 석주 형태의 이 부도의 기단부에 저 연화대석이 활용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 연화대석 상부에 있었던 중대석이 결실이 되고 유실이 되고 현재와 같이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모습을 취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상대석으로 보이는 연화대석 위에 모서리마다 연주문이 새겨진 탑신을 올렸네요. 연주문이 아주 재밌습니다. 조선 후기의 망주석이나 아니면 묘역에 남아있는 성문의 연주문과 아주 비슷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이쪽 연주문은 독특하게 또 다른 문양을 새겼네요. 마치 망주석의 세월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탑신에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쪽 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네요. 그림자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제자 자성이 세운 유람당 경림의 부두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잘 보이진 않는데요. 한번 탁본을 해보면 잘 보일 것 같긴 한데, 이건 잘 잘 보이진 않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람당 대사 경림의 부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쪽 면에 햇빛이 비치는 면에는 연호가 새겨져 있어서 조성 시기를 알 수 있네요. 보니까 걸륭 19년, 잘 안 보이네요. 걸륭 19년 12월이네요. 걸륭 19년 12월. 걸륭 19년 12월. 걸륭은 청나라 연호였죠. 1736년부터 쓰인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대략 서기로 치면 1754년 12월에 이 부도가, 그러니까 18세기 중엽경에 이 사리탑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탑신을 사각 석주 형태로 한 것은 조선 후기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특히 호남 일대 그리고 충청남도 일대 이쪽에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옥회석을 상당히 두툼하게 처리를 했는데요. 마루 끝에 이와 같이 살짝 동물 형상을 조각을 해서 용의 모습을 형상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용의 모습을 많이 형상을 합니다. 상당히 이렇게 마루 끝을 두툼하게 처리를 했고요. 또 위에 용마루 쪽인데요. 팔짝 지붕의 형태를 현재는 우진각 지붕인데 우진각 지붕의 형태를 취하면서 용마루 쪽을 상당히, 또 마루불 쪽을 두툼하게 처리한 전형적인 조선 후기의 치석수법이죠. 그리고 보시면 처마부의 이 처마면인데요. 낙수면, 처마면,
처마 하부 이렇게 되는데 처마면을 이렇게 두툼하게 처리를 했고, 낙수면도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기와등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굴곡 단을 두었네요. 아주 재미난 그런 표현 기법인데, 조선 후기의 어떤 다양한 치석수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같이 산골짜기에 사찰터와 함께 스님의 사리탑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곳이 바로 조선 후기에도 법등이 계속되었고, 이곳에 스님들이 머물면서 수행을 하거나 또는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불교 신앙 또는 중생 제도를 위해서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역사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폐허로 됐지만 이곳이 예전에 조선시대 때 사람이 살았음을 알려주는 그런 직접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